안녕하세요. 다양한 부동산 정보로 인사드리는 스타일공 인중개사 최영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방문할 때 알아두면 좋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볼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방문 일정 잡는 방법입니다. 집을 볼 때 하나의 부동산에만 가지는 않죠. 보통 하루에 두세 곳 정도의 부동산에 방문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부동산 방문 일정을 잡을 땐 적어도 1시간 정도의 텀을 두고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에 방문하면 보통 3-4개 정도의 매물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면 1시간이 훌쩍 가버립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넉넉하게 1시간 반 정도의 텀을 두고 부동산 방문 일정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나에게 적합한 집 고르는 방법입니다. 중개사와 집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야 하는데요.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집의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해 보세요. 다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의 조건들이 무엇인지는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역과의 거리, 가격, 크기, 깔끔함 등이 집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이 조건들 가운데에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조건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집들 가운데 나에게 적합한 집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입니다. 만약 집을 봤는데 별로라고 생각된다면 중개사에게 방을 다 봤으니 다음 집을 보러 가자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좋은 척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중개사에게 자세히 얘기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중개사도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보다 적합한 매물을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네 번째,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경우입니다. 중개사가 준비한 매물을 모두 봤다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을 텐데요. 그럼 그 매물의 주소나 건물명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길동 670번지 원룸을 봤는데요. 혹시 이것보다 괜찮은 매물들이 있나요? 만약 괜찮은 매물이 있다면 중개사는 그 매물을 보여주겠죠. 그럼 이전에 봤던 매물과 비교해보고 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더 좋은 매물이 없다면 이전에 봤던 매물이 해당 가격대에서는 정말 괜찮은 매물이라는 걸 재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돌면서 매물을 몇 개 더 보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계약하기 전 집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계약하고 싶은 집을 정했다면 해당 중개사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까 봤던 매물 계약하고 싶은데 계약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계약할 의사를 밝혔다면 중개사도 흔쾌히 해당 매물을 다시 보여줄 겁니다. 그럼 그 집에 가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집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 보증금, 월세 관리비와 별도로 내야 하는 공과금은 무엇인지를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집 내부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소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 주변에 지상에 나와 있는 지하철이나 신축 공사 현장이 있다면 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이 대로변에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면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는 소리로 꽤나 시끄럽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내부 소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사실 직접 살아보기 전에는 내부 소음을 확인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내부 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전 세입자에게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내부 소음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같은 건물 내에 살고 있다면 소음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엔 창문과 채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문의 방향은 스마트폰 나침반 어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룸의 경우에는 방향보다 창문 밖 건물이 붙어 있는지 여부가 채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남향집이어도 맞은편 건물이 햇빛을 가리고 있다면 채광은 당연히 나쁘겠죠. 그래서 옆 건물이 붙어 있는지를 꼭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충망은 대부분 있지만 간혹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방충망이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화장실에서는 먼저 창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창문이 없는 화장실은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크기 때문에 창문 유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면대는 수압, 배수, 온수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압은 너무 약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만약 수압이 심하게 약하다면 생활할 때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배수는 세면대에 물을 절반 정도 담아 놓은 상태에서 물을 빼보시면 됩니다. 물이 시원하게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배수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엔 배수관을 교체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온수는 보일러를 가동하고 30초 정도 후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기는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환풍기 작동 여부로 확인해 보세요. 스위치를 켜고 나서 소리가 들린다면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냄새가 너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구 트랩을 설치하고 디퓨저를 놓아두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냄새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딱히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심하다면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방에서는 가장 먼저 싱크대의 수압, 배수, 온수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인덕션과 후드가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벽면을 체크하실 때에는 먼저 도배가 손상되거나 변색된 곳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도배가 조금 손상된 경우에는 사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심하게 도배지가 손상된 경우에는 체크해뒀다가 임대인에게 도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벽면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누수는 창문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집이라면 천장 부분에 누수 흔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수의 흔적이 보이면 우선 손으로 만져보세요. 축축함이 느껴지신다면 누수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집주인분과 미리 꼭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누수 관련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곰팡이가 있는지도 체크해보세요. 곰팡이의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곰팡이 제거제를 바르고 새로 도배를 하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엄청나게 심할 경우에는 도배를 새로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곰팡이가 너무 심하다면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제공되는 옵션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에어컨과 세탁기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어컨 덮개 안쪽이 심하게 더럽거나 곰팡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탁기도 고무 패킹 안쪽이 더러운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부분은 미리 체크해놨다가 집주인분과 미리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으로 내부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참고하기 좋겠죠. 지금까지 체크리스트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이유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 작성이 끝났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임대인에게 요청할 것과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 임대인에게 사소한 것까지 모두 요청해버리면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너무 불편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골라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스타일 부동산 구독과 알람 설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